떨어지는 것도 왜 떨어지나? 제 생각은 그래. ADR 후폭풍이겠지. 왜냐하면 급등하고 나서 당연히 시간외에서 빠지고 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좀 빠지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리고 나서 본장에서 더 밀렸습니다. 더. 그게 좀 아픈 거죠. 그거는 사실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 쉽게 말하면은. 음. 아까 저희 글로벌 시간에 또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얘기했지만 일단 1번 뭐 악재라고 할 게 없진 않았어요. 없진 않았던 게 코어웨이브라는 회사. 코어웨이브 다 아시죠? 엔비디아가 투자한 그 기업입니다. 그 네오 클라우드 업체. 근데 여기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 건 아니고 로이터에서 코어웨이브가 지금 메모리 가격 빠질까 봐 해지를 하기 시작했다. 해지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고민하는 게 아니지. 예. 그래서 뭐 그거를 뭐 좀 사 놨다. 금융적으로 자산을 좀 사 놨다. 이런 얘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메모리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이 LTA 장기 계약까지 체결을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나니까 얘네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뭐 지금 너무 급해 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사긴 샀는데 쟤네가 갑질해 가지고 비싸게 사긴 샀는데 이거 이러다가 메모리 반도체 가격 떨어지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그냥 손해만 보는 거 아니야? 얘네만 좋게 해 주고? 그래서 그걸 해지를 하려고 이제 반대쪽으로 베팅을 좀 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어떤 옵션 거래를 지금 수행한 건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발동시킨 건 아닌데 메모리 가격 하락을 대비한 해지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만으로 뭐 시장은 좀 악재라고 판단을 했는지 뭐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거에 다 예민하니까. 근데 그거 너무 과잉 해석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어, 두 번째, 빅테크가 많이 올랐어요. 빅테크가 많이 올라가면서 빅테크 쪽으로 자금이 좀 쏠리는 것 같아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플랫폼. 그럼 그거를 또 받아들여야 되죠, 우리는. 왜 그런 빅테크 쪽으로 자금이 쏠리는가? 빅테크가 돈을 쓰는 기업 아니야? 캐펙스 투자를 뭐 많이 하는 기업 아니었어? 걔네 현금 소진해가지고 돈도 없잖아. 근데 걔네가 주가가 왜 올라? 일단은 자꾸 효율적으로 쓰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죠. 예. 그거부터 시작이 된 것 같고, 그러면은 더 이상 안 늘리려나? 뭐야. 캐펙스 안 늘리고 어느 정도 유지하거나 혹시 꺾으려나? 그렇게 되면은 사실 빅테크를 그동안 많이 버렸거든요. 예, 시장이.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 보면 여기까지 밀려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얘네가 효율화를 한다라고 치면 이번 실적 시즌에 그렇다고 치면 얘네는 사실 잃을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조금 올려놓는 거죠. 근데 그럼 막상 빅테크가 진짜 캐펙스를 효율화한다고 하나? 어제도 제가 막 핏대 세우면서 막 효율화가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렸지만 투자를 더 잘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캐펙스 꺾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은 빅테크한테는 악재 아니냐? 반도체 가격도 올랐고 캐펙스를 꺾지도 않고 효율성을 뭐 기술 개발을 엄청 제대로 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이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저는 실적 시즌 앞두고 계속 나타나는 그런 현상, 수급의 어떤 이동 정도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막상 빅테크 실적이 발표된다고 했을 때 반도체에게 악재가 될 것이냐? 그걸 마치 지금 시장은 확신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되게 쉽게 판단해서 뭐 얘네가 캐펙스를 만약에 꺾는다고 가정해도 얼마나 꺾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는 뭐 모르겠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그래서 사실 안 꺾는다는 가정하에는 그러면 지금 반도체에 대한 눌림이 조금 과도하게 펼쳐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어느 정도 미국에서는 좀 저점을 잡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의외긴 했어요. 오늘 이 정도로 빠지는 게. 그거를 뭐 SK 하이닉스 ADR로 붙여서 설명을 할까 하다가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그거 정도로 이렇게까지 빠지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예. 근데 뭐 다행히 마이크론이라든지 아이고 뭔가 저점 잡으려는 노력은 있죠. 이 아래 꼬리 달면서 샌디스크라든지 예. 뭔가 저점 어떻게든 잡아내려고 하는 노력은 보이죠. 이렇게 만들면서 깨지 않았다. 라는 측면에서 그 두 개가 계속 충돌하는 것 같아요. 아니 얘네 캐펙스 꺾으면 안 되잖아. 너네 이제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너네 가격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미 차트 자체가 망가진 거잖아.가 계속 이렇게 있는 거고 반대쪽에서는 아니 AI 끝까지 가고 캐펙스도 안 꺾을 건데 왜 이렇게 자꾸 호들갑이야? 라고 하면서 밑에서 계속 담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근데 그 밑에서 담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는 솔직히 많이 심리가 꺾였죠. 한국은 밑에서 그냥 덮어놓고 담다가는 진짜 이제 '큰일 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미국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예요. 샌디스크 끽해 봐야 2,300 짜리가 여기 1,600 온 거. 뭐 여기서 샀으면 무섭겠지만 얘는 뭐 원래 여기 있었거든요. 예, 불과 3 개월 전만 해도 500 였어요. 500-600. 그래서 이게 막 그렇게 아픈 수준은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도 않고 S&P 500도 초록불이고 빅테크 올라가는 거. 야, 빅테크가 여기 있을 건 또 아니잖아 하면서 올려 보내는 거. 그것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예, 근데 우리나라로 이걸 가져오면 반도체가 계속 밀리고 여기서 밀리고 저기서 밀리고 여기서 밀리고 저기서 밀리니까 이게 계속 불안감이 증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의 결론은 또 똑같습니다. 사실은. 예, 뭐냐면 지금 뭐 메모리 반도체 계속 그 뭐 완전 막 비중을 막 계속 털고 가는 거, 막 여기에 막 인생 올인해서 가는 거, 저는 그거 너무 아프다. 이 변동성 구간을 견디기가 참 쉽지가 않다. 그리고 이 변동성이 끝난다고 해서 얘네가 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라올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래서 뭐 아까 우리 펀드이지 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펀드이지 님이나 저나 "반도체가 나쁘다. 반도체 여기서 끝났다. AI 끝났다." 라고 추호도 생각 안 해요. 근데 그치만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게 참 우리 뭐 생각하는 대로 항상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수급을 좀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하면서 왜 괜히 나눠 담으라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2년 장투할 생각인데 지금 사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요즘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질문을 하고 흔들리는 거에 그냥 싹 다 주어가 싹 다 반도체예요. 그쵸? "지금 사도 될까요?"에 물어보는 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사도 될까요? 물어보는 거죠. 다른 거에 대해서는 아예 지금 다 관심이 없으신 거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사실 뭐 "사도 된다."라는 답밖에 말씀을 못 드리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말하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뭔가 다른 걸 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왜냐면 다른 거 봐 봤자 국장에서는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계속 반도체를 갖고 놀아야 되는데 상방이냐 하방이냐. 거기에서 저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솔직히 말하면 단타예요. 이거 홀짝홀짝 게임 계속하고 있잖아요. 홀짝홀짝 게임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 계속 가만히 들고 밑에서 사고, 밑에서 사고, 밑에서 사고 이게 좋죠. 좋은데 만에 하나, 만에 하나 나스닥이 무너진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스닥이 잘 버티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 차트를 망가뜨린다면 그런 변수도 아예 생각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음.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예 단타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렵죠. 솔직히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마나한 소리라고 들리고. 그러면은 결론은 달라지지 않죠. 제가 AI의 방향성과 그거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밑에서 사는 게 맞기는 맞죠. 근데 그거를 과연 지금 베스트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이 자꾸 깨지는 거죠. 단타도 엇박타면.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을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될 거는 뭐냐면 각자의 투자 전략이 다 다를 수는 있어요. 다 다를 수는 있는데 꼭 해야 되는 건 상황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고 어쩌면 우리가 상반기에 너무, 너무 꿈을 과도하게 꿨을 수도 있다 정도로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꿈을 꾼다는 게 뭐냐면 과도하게 꿨다는 게 뭐냐면 AI가 세상을 뒤바꿀 것이다가 과도한 꿈이라는 게 아니라 AI가 세상을 뒤바꿀 거니까 메모리 반도체 주가는 지금보다 몇 배는 더 높은 곳에 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은 어쩌면 과도한 꿈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계속 그들도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장사를 앞으로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더 쇼티지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쇼티지가 나면 무조건 유리한 건 맞는데 이게 계속 유리한 쪽으로만 작용을 할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니까 장기 계약이라는 게 괜히 나오겠습니까, 사실? 장기 계약을 뭐 을들이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원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갑들 입장에서 좀 불안해서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GPU만 팔면 되는데 왜 다른 거를 굳이 투자를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전 세계를 누비면서 막 새로운 스타트업들이랑 거래하고 로봇까지 피지컬 AI까지 생각을 하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회사잖아요. 어차피 AI가 지속된다고 하면.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 뭐 조금 뒤처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문제가 주식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거는 계속 다음 더 빛나는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뭐 지금 주목을 못 받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주주들이 실제로 성토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때 가서 엔비디아가 뭔가를 막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냥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했던 거죠. 지금 뭐 메모리 반도체도 똑같은 입장인 거고. 그래서 지금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음. 각자의 전략을 이렇게 각자 잘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저는 뭐 상반기처럼 "무조건 사세요."라는 얘기는 뭐 못 하겠어요 솔직히. 예. 그래서 쉽지는 않다. 고런 거는 인정은 해야 된다. 삼전닉스 2 배짜리가 문제니까 3배 만들면 수급이 좀 분산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미국 지수는 승차감 좋습니다. 승차감 좋은 거 메인으로 가고 비율 조절해서 메모리 투자 꼬공. 저는 솔직히 저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라고 봐요. 예, 물론 K픽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말인가 싶기는 하지만 지금은 조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TSMC 실적 발표가 살려줄 것인가요?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살려줄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보세요. 마이크론 지나갔죠. 삼성전자 지나갔죠. ASML 지나갔죠. 이게 그러면서 뭐 그런 거 나왔잖아요. 하이닉스 300만 원 가려면 해야 되는 경우의 수 9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 그 9개 중에 3개만 되면 되는 수준이었는데도 실패했는데 하이닉스 300만 원 가려면 그 9개가 모두 돼야 된다면서요. 그러면서 심지어 엄청난 감동을 줘야 된다면서요. 실적에서. 감동을 줘야 된대. 그냥 좋아서도 안 된대. 그러니까 오늘도 그래요. ASML은 좋았거든요. ASML은 좋아서 상승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핀비즈를 보죠. 그러면 ASML이 진짜 좋았으면 얘네가 다 올라야 돼요.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KLA, 테라다인
요런 반도체 장비주들이 다 좋아야 돼요. 근데 같이 끌고 올라가지 못했다는 게 지금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가혹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주 ASML이 엄청 많은 얘기를 했어요. 뭐 앞으로 실적 좋아질 거고 메모리 덕분에 이렇게 좋아졌고 메모리 쪽으로 나가는 그 장비가 엄청 많아질 거다. 얘기는 하는데 그냥 시장의 심리가 꺾여서 그런지 수급이 더 이상 안 봐주는 건지 같이 끌고 올라가질 않잖아요. 메모리도 그렇고 장비주도 그렇고. 뭐 물론 이게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죠. 나아지겠지만 어, 이 정도로 돌아선 심리가 순식간에 좋아지는 거는 또 어렵다. 우리가 뭐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요즘. 축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중국 반도체 상장은 영향이 없나요? 그것도 영향이 없지는 않은데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긴 해요. 이것도 무슨 말이냐? 어렵죠?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큰 타격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투자 심리는 자꾸 물어보잖아요, 이런 거를. 의심하잖아요, 자꾸. 그래서 아니 문제 없다고 펀더멘털적으로 없다고 해도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는 게 주식시장이라니까요, 이게. 이게 뭐 그렇습니다. 마이크론 인텔 중장 아니 이거 갑자기 KP가 아니라 이거 뭐야? 뭘가 얘기가 돼 버렸네. 마이크론 인텔 중장기로 괜찮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빅테크 실적 나오기 전까지 그냥 반도체 안 보는 게 좋을 듯. 뭐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내가 많이 물렸다거나 내가 비중이 높으면은 지금 솔직히 리밸런싱 해서 뭐 합니까? 그쵸? 일단은 좋은 거 하나 받고 그리고 솔직히 냉정하게 따져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뭐 하이퍼스케일러를 사야 된다. 다른 걸로 해지를 해야 된다.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시피 뭐 매도 실익이 크지도 않다. 그것도 있지만 그리고 막상 그 퍼센테이지를 따져 볼게요. 빅테크 실적 발표되고 빅테크가 슈팅 나오는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반도체가 슈팅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저는 압도적으로 가능성을 따지면 압도적으로 후자가 높다고 봅니다. 어차피 돈 쓰는 기업과 돈 버는 기업의 그 격차는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 쓰는 기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까를 기대하고 있는 것뿐이지 돈 쓰는 기업이 돈 안 쓴다라는 거 하지 않는 이상 결국 그 돈은 또 반도체로 밀려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만약에 슈팅이 나온다. 주가에 탄력이 더 좋다라는 관점에서는 계속 지금 반등하고 있는 빅테크가 거기서 더 슈팅을 할까요? 아니면 떨어지고 있는 반도체에서 슈팅이 나올까요? 이거는 후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저게 맞기도 해요. 그냥 그때까지 냅두는 게 좋은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가져가되 다만 하반기에는 내가 요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구나. 저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와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그 메시지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제도 어쨌든 뭐 반도체가 이 정도까지 빠질 건 아니다가 첫 번째 주제였고 다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너무 메모리에 우리가 종속되지 말자, 매몰되지 말자라는 말씀을 또 드렸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확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뭐 계속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제 생각이고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고요. 혹시 앞으로도 반도체에 새로운 재료가 있을까요? 실적이나 LTA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 그냥 그거 믿고 가야 돼요. 예. 그거 말고 뭔가 새로운 재료를 기대해야 하는 거는 글쎄요. HBM4? 그거 되겠네요. HBM3보다 HBM4를 팔기 시작하면은 4 양산과 거기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엔비디아의 루빈에다가 HBM4가 탑재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점프를 한번 할 수도 있겠죠. 수익성이 좋아지니까. 반도체가 오늘도 소부장은 버틸 것 같아요. 소부장 한번 볼까요? 뭐 버티는 거 맞나 이거?
어디? 얘는 좀 버티네. 얘는 뭐 지금 거래가 안 되는 건가? 아, 안 되는 거구나. 예. 아, 근데 여긴 또 빠지네. 예. 버텼으면 좋겠네요. 조선주 좋을 거예요. 왜냐면 하나오션. 왜 그러냐면 이거 트럼프가 아니라 그 양반이 제이미 다이먼이 얘기했어요. 한화 얘기도 하면서 필리조 선수에다가 뭐 몇 천만 달러 붓는다고 투자한다고. 조선 살려야 된다고. 미국 조선 살려야 된다고.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코스피 1년 안에 1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갈 길이 너무 멀어 보이는데 1년이요? 1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예. 1년이라는 시간을 주시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결국 3전 닉스가 지금처럼 이렇게 빠지지 않을 거고 1년이라는 시간을 얘기를 하면 고점은 지금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그게 제 생각대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괜찮은 거죠. 28년쯤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수요 급증.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반도체 쪽에, 메모리 쪽에. 예. 그래서 메모리는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메모리 수요는 무제한이라는 게 맞아요. 무제한이라는 명제에 틀린 거는 없어요. 메모리 수요, 메모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돈 같은 거예요, 메모리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에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게 많아지거든요. 왜 그래요? 저 정도 돈 있으면은 돈 욕심이 없겠다. 라고 하지만 그 정도 돈을 벌게 되면은 또 그 이상이 또 보이는 게 세상이에요. 예. 근데 메모리가 그런 거고 실제로 자본주의가 발달한 게 사람들의 이기심을 계속 자극하면서 돈이 더 많아야 돼, 더 많아야 돼 라고 생각하게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메모리도 똑같습니다. 메모리가 더 많으면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지금 상상도 못하는 로봇도 할 수 있고 날아다니는 차도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수요가 무제한인 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열어놓으면 지금의 조정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그거예요. 장기적으로 볼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사람이 없는데 상반기에 이걸 보고 해요. 이거. 이 급등, 이 속도. 그걸 봤기 때문에 자꾸 그걸 생각하면서 자꾸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제 맞추려고 해요. 예. 근데 그건 아니다 이거죠. 제 말은. 고점 9천 이상은 무리일 듯한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존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휴 화이팅입니다. 예. 애플이 중국하고 공급 승인이 났다고요? 저 그 기사는 못 봤어요. 그 기사는 못 봤어요. 그 메모리 공급 승인이 아니라 그거예요. 알리바바 AI를 애플에 넣는 거예요. 그 아이폰, 중국 아이폰에다가. 애플 인텔리전스에 알리바바 AI를 넣는 거예요. 예. 그거 메모리랑 상관없고. 메모리 회사 인수도 아닙니다. 메모리 반도체 회사를 인수하는 게 아니라 메모리 수요를 줄일 수 있는 수요라고 표현하면 또 오해 생기시겠다. 그러니까 뭐 구글이 터보 퀀트 만들었듯이 애플도 그런 회사를 하나 인수하는 거예요. 그런 기술 갖고 있는 회사. 예. 뭐 그러려고 계획을 타진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아까 글로벌 시간에도 얘기했던 건데, 자 보세요. 이게 반도체 ETF입니다. 퐁당당 퐁당이잖아요. 소프트웨어 ETF를 볼게요. 당당당 퐁퐁 당퐁. 얘 오르면 얘 떨어지는 거고 얘 오르면 얘 떨어지는 거예요. 퐁퐁 당당.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맨날 이렇게 퐁당퐁당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뭐 이게 어느 순간에 합의를 딱 거쳐서 요게 이제 딱 이렇게 찢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얘만 올랐잖아요. SMH만. 얘만 이렇게 갔는데 IGV는 계속 눌리고 올라가려고 하면 눌리고 그랬으니까 얘네한테 또 기회를 한 번 또 주는 겁니다. 근데 이 기회가 어차피 걔 가다가 꺾일 거예요. 라고 얘기하기는 이제는 또 이 눌림이 너무 컸다. 아. 근데 물론 많은 소프트웨어는 죽을 겁니다. 그래서 얘가 막 폭등하진 못할 거예요. 예. 근데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우리가 시장에 맞춰가야 된다. 이게 뭐 어쨌든 저도 여러분처럼 그냥 딱 덮어 놓고 그냥 '난 계속 뭐 살 거니까 상관없어요.' 라는 마인드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이면은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매일매일 방송해야 되는 입장에서 매일매일 또 여러분들이 덮어 놓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매일매일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고런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 "메모리 반도체가 능사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매일매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어제 올랐는데 오늘 또 빠지는데 이거 뭐 계속 메모리만 좋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